여러분은 아웃도어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어쩌면 당연히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땐 영어를 잘 모를 땐가? 그럼 100년 전 외국인에게 아웃도어를 물어본다면 아마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의 아웃도어 브랜드는 명확합니다.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신축성 있고 튼튼한 소재에 투습, 방수, 방풍의 기능성이 있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들이죠. 만약 이런 기능성들이 도태된다면 우리는 감성이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웃도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00년 전 1910년대는 어떨까요? 이런 기능도 이런 소재도 없을 때요. 이런 모든 브랜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아웃도어라는 단어는 존재했습니다. 사냥, 벌목, 낚시, 탐험,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행위를 아웃도어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때는 바보, 필승, 물리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브랜드가 아웃도어를 대표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지금은 근본으로 불리는 멋진 브랜드들이죠. 덕부츠의 창시자로 알려진 브랜드, 중국에서도 판매를 했었고 일본은 여전히 판매 중인데 한국에는 들어온 적도 없는 브랜드. 빈티지 샵을 자주 가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 로고의 주인공, 오늘은 미국의 1세대 아웃도어 LL빈 이야기입니다. LL빈의 탄생. 이 브랜드의 시작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 신발의 탄생과 함께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이 신발은 영화 속 비운의 주인공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미국의 한 인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드명 그대로 리안 리아누드 빈.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는 부모님과 사별합니다. 그것도 4일 간격으로 두 분 다 말이죠. 그래도 그에겐 5남매가 있었지만 모두 어렸기에 각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리아는 불행 중 다행히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그를 따라 사냥을 나가고 지역 장터에 나가 물건과 사냥감을 판 경험이 있었습니다. 리아는 이 추억을 더듬으며 초등학생부터 사냥과 낚시를 하러 밖을 나섰죠. 재미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주말엔 친구 집 논밭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고 주중엔 학교도 다니며 상업을 배웠습니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는 형의 신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는데요. 주급 12달러라는 부족한 돈을 메꾸려 이때도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20살 무렵에 10년 이상의 사냥 경력이 쌓여 있었죠. 날씨가 안 좋으면 다음에 나가지 하는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노하우와 노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매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메인주는 유독 습하고 겨울이 매우 긴 지역입니다. 때문에 산속은 춥고 습하며 진흙과 계곡이 많았죠. 몇 시간씩 사냥감을 찾아 헤매다 보면 어느새 가죽 신발은 물에 쩔어 더 이상 못 걸을 만큼 축축하고 무겁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신발을 다음날 다시 신으려 하면 딱딱하게 굳어 더욱더 발을 혹사시켰죠. 그렇다고 완전 방수를 위해 고무장화를 신자니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나름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는 형의 신발 가게에서 고무장화 한 켤레와 가죽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그것을 들고 가까운 수선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두 개 좀 이렇게 합쳐주세요. 수선공은 그의 요청대로 고무장화의 밑부분과 가죽 부츠의 윗부분을 결합시켰습니다. 네, 이것이 덕부츠의 탄생이자 LL빈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직접 신어보며 제품에 확신을 한 그는 이 부츠 하나를 팔기 위해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시제품 딱 하나 만들어보고 회사를 차렸으니 난관이 없을 수가 없겠죠. 100켤레를 만들어 판매하자마자 90켤레가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유는 불량, 고무와 가죽이 분리되는 치명적인 제작 결함이 있었거든요. 그는 부끄럽고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브랜드 없이 이 신발 하나만 보고 사준 고객들인데 이렇게 외면할 순 없어. 그는 우선 구매 대금을 전부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돈을 더 빌려 품질 좋은 US 러버 컴퍼니의 고무와 지금도 볼 수 있는 3중 박음질로 새롭게 설계하여 부츠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US 러버 컴퍼니는 신발 브랜드 캐즈를 만든 고무 회사입니다. 그렇게 만든 신발의 이름은 메인 헌팅 부츠. 그가 사는 메인주의 환경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 만든 최적의 부츠라는 의미를 담았죠. 그리고 그 부츠를 들고 다시 고객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화는 한때 LL빈의 자부심이었던 보증 제도의 시초였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2018년에 종료를 하였지만 1912년부터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LL빈의 신의이자 전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무 밑창과 가죽 카피를 연결한 부츠는 LL빈이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망했지만 시어스 로벅이라는 미국 최대 유통기업에서 이보다 10년 전에 비슷한 부츠를 출시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망한 걸 보면 최초라는 사실보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했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안이 이 부츠를 팔기 시작할 당시 마침 미국 우편 서비스가 확장될 때였습니다. 한국인은 없으면 못 배기는 택배 시스템이었죠. 리안은 발빠르게 이 택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체국 바로 위에 공장을 짓기도 했죠. 그 덕에 대공황 시기에도 LLB는 굳건히 살아남았고 2차 세계대전에는 슈팩으로 알려진 메인 헌팅 부츠의 변형 모델을 미군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츠는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은 메인 헌팅 부츠라는 긴 이름 대신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따와 빈 부츠 혹은 고무 부분의 둥근 어퍼가 오리의 부리를 닮아 덕부츠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빈티지샵 가본 분들은 아시죠? LL빈의 덕부츠보다 LL빈의 로고가 달린 옷이 더 자주 보인다는 거. LL빈은 헌팅 부츠로 시작하고 알려졌지만 리안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사냥, 즉 아웃도어 자체로 확장시켰습니다. LL빈의 다른 제품들, 부츠 다음으로 히트를 친 제품이 바로 이 자켓입니다. 옷에 꽤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보나 카라트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바보나 카라트요. 이 자켓은 카라트의 초어 자켓과 바보의 뷰포트 사이에 탄생한 헌팅 코트입니다. 초어니 뷰포트니 헌팅 자켓이니 헷갈리시죠? 외관도 비슷해 보이는 게 헷갈릴만 합니다. 이 자켓들의 뿌리는 전부 프랑스입니다. 블루드 트라바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워크 자켓과 웨스트드 샤스라고 불리는 사냥용 자켓이 시초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만들어진 자켓입니다. 딱 한 가지, 용도만 빼고요. 먼저 워크 자켓은 이렇게 3-4개의 패치 포켓에 단순한 실루엣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성의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험한 환경에 막 입을 수 있도록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디자인입니다. 카라트의 초어 자켓은 이 워크 자켓이 미국으로 넘어와 현지화가 된 워크 자켓이죠. 카라트는 이 단순한 자켓에 퀼팅 안감을 덧대고 목이 닿는 부분은 코드로이로 바꿔 조금 더 세련된 워크 자켓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반면 베스트드 샤스는 프렌치 워크 자켓과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 숨겨진 한 가지 포켓이 추가되었는데요. 게임 포켓이라고 하는 사냥감을 넣어두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습니다. 또한 사냥이라는 활동에 최적화하여 위장이 쉬운 브라운 혹은 올리브색에 움직일 때 소음이 덜 나는 코드로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냥 자켓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 바버의 뷰포트 자켓입니다. 그렇다면 LL빈의 헌팅 코트는 뭘까요? 카라트의 초어 자켓과 영국의 헌팅 자켓 디테일을 합친 겁니다. 기본적으로 포켓의 위치, 튼튼한 캔버스 소재와 카라와 소메의 코드로이 소재는 카라트를 따르되 안쪽에 게임 포켓, 총을 견착하는 숄더 패치, 그리고 총구를 겨눌 때 어깨가 움츠러드는 자세를 고려한 바이스윙백 디테일은 헌팅 자켓을 따랐습니다. 네, 미국의 거친 사냥 환경을 고려해 새롭게 만든 자켓이 LL빈의 메인 덕 헌팅 코트입니다. 이제는 필드 코트라고 불리는 옷이죠. 필드 자켓과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군에서 시작된 밀리터리 필드 자켓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옷입니다. 샤모아 셔츠. 샤모아는 유럽 산악 지역에 서식하는 염소 영양입니다. 이 샤모아로 만든 가죽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가죽을 가공하여 샤모아 가죽처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부드러운 가죽을 전부 샤모아 가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샤모아 셔츠는 이 샤모아 가죽의 성질을 그대로 닮은 셔츠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헤비한 플라넬 원단의 표면을 빗질해서 말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페이크 가죽이라는 의미의 레더렛이란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게다가 아웃도어 전용으로 만들다 보니 은폐에 적합한 탄색으로만 출시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 탄색이 멀리서 보면 샤모아 가죽을 연상케 하고 감촉과 내구성까지 유사해서 아예 샤모아 셔츠로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출시가 되고 있는 이 셔츠는 이제 탄색을 벗어나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죠. LL빈은 이 셔츠 말고도 다양한 셔츠를 많이 내기 때문에 샤모아 셔츠가 어떤 건지 구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특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원단. 면 100% 플라넬 원단의 양면 전부 기모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특히 케어라벨에 면 100%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포켓 디자인. 샤모아 셔츠의 특징 중 하나가 가슴 주머니 플랩이 수평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갑을 낀 채 가슴 주머니를 활용할 때 좀 더 쉽게 넣었다 뺄 수 있도록 의도된 디테일인데요. 이건 레더렛에서 샤모아 셔츠로 이름이 변경될 때 같이 변경된 디자인으로 샤모아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습니다. 빈티지 샵에서 꽤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보트 앤 토트. 지금은 어느 브랜드에서나 이런 디자인의 토트백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 토트백의 시초가 LL빈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토트백이 처음 나온 1940년대 미국의 메인주는 아직 가정용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아이스박스에 의존을 해야 했죠. 문제는 여기에 채워둘 얼음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쿠팡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크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가정집에서 일일이 날라야 했습니다. 이 얼음 운반을 위해 만들어진 가방, 그것이 토트백입니다. 사실 이런 두꺼운 캔버스로 만든 가방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는 용도로요. LL빈은 석탄의 무게를 버티는 이 24온스짜리 캔버스로 가정용 아이스 캐리어를 만든 겁니다.
녹은 얼음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으로 덧댄 바닥 부분과 500파운드에 달하는 얼음의 무게를 견디도록 손잡이를 이렇게 밑단까지 내려가게 설계를 하고 튼튼한 나일론 실로 이중으로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은 처음 나온 1944년 딱 한 시즌만 판매되고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보트앤토트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하여 새롭게 마케팅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트백입니다. 이 토트백은 샤모아 셔츠와 함께 프레피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였죠. 이 외에도 아노락이며 코만도 스웨터며 플리스 등 LLB는 히트 아이템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한국에는 정식 매장이 없는 걸까? 왜 빈티지 샵을 가야만 LLB를 만나볼 수 있는 걸까? 심지어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를 담당하는 영업무역에서 LLB의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사나 정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스페이스와는 다르게 아직도 상장을 안 한 가족 기업의 보수적인 브랜드 분위기? 이미 아웃도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다른 여러 브랜드에 뒤처진 상황에 한국 시장에서 헤리티지와 감성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노스페이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영업무역에서 굳이 좋은 OEM 파트너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LLB니 일본처럼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나요? 들어온다면 실패할 것 같은가요? 성공할 것 같은가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